이제 그 2-10번이 그 기린을 가지고 퍼페트를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2-10번이고요. 실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원래는 그 교재 실습 그 이제 지시 사항을 보고 합성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파노라마하고 몇 개 안 배운 게 있어서 좀 화일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파노라마 1, 2, 3을 열어서 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핸드폰에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고요. 요즘은 뭐 다양한 뭐 앱이나 이런 뭐 또 AI를 활용을 해서 합성을 되게 쉽게 해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별도의 사진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기능을 활용해서 만약에 해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파일을 좀 작게 축소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서 파일을 축소해서 보고 이 세 개의 사진을 내가 만약에 합성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첫 번째 파일에 캔버스 사이즈를 확장을 하고 두 개의 파일을 합성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너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살짝 중간중간에 겹침을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파일의 너비와 세 번째 파일의 너비를 더한 거를 캔버스 사이즈로 확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김, 김양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일의 이미지 크기를 보면 지금 너비가 대략 뭐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1200 가정을 하고 이 파일도 확인해 보면 대략 1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략 1200, 1200, 2400 정도를 더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한 2200 정도를 여기서 확장해 주면 될 것 같아. 한 2000 정도? 그러면 캔버스 크기를 일단 이것도 지금 1200 정도인 건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 1200, 한 2400에서 내가 겹치는 부분 생각을 하고 대략 뭐 한 너비를 한 3300 정도? 정도를 확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일을 가지고 오고 약간의 겹침을 주고 두 번째 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파일도 가지고 와서 대략 겹침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주면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대략 어디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겹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이 레이어에 투명도를 주면 뒤에 있는 걸 보면서 겹침을 줄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좀 이동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겹침을 주고 투명도를 다시 100%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겹쳐지는 이 부분도 세 번째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금 낮추어 주면
어느 부분을 일치하게 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투명도를 100%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대략 비슷하게 이제 위치는 맞췄어요. 근데 두 번째 화일과 세 번째 화일은 색상 차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제 그대로 두면 되는데 배경하고 두 번째 화일 색상 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색상을 교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지난번에 컨트롤 U 눌러주면 컬러라던가 채도라던가 밝기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밝기를 조금 밝게 그리고 채도를 좀 강하게 해주면 이 경계 부분의 색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을 살짝 좀 지워가지고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런 파노라마 기능을 지금 좀 꽤 까다로운 방법으로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합성을 해주고 해도 이런 부분도 색감이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럼 또 색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잘려진 부분을 맞추어서 또 크롭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미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위치를 바꿔주고 뭐 맞춰주고 색감 바꿔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요건 닫을게요. 작업 많이 했지만 이 방법 말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포토샵에는 그러니까 자동 기능이 있는데요. 그 자동 기능 중에서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포토 머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에 포토 머지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세 개 화를 선택을 해주고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포토 머지는 클릭을 해주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떤 파일을 갖고 올 거냐 찾아보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올 포토 머지의 예제는 챕터 2에 파노라마 1부터 파노라마 3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줄 건지 원근이나 어떤 형태로 줄 건지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자동 오토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혼합에 체크를 해서 됐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포토샵에서는 얘가 알아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오고 인지를 해서 얘가 알아서 캔버스 사이즈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파일을 또 가지고 와서 모든 작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했던 이 작업들을요. 레이어를 하나하나 가지고 오고 맞춰서 합성을 해주고 게다가 색감까지 보정을 다 해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은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 편하게 파노라마 사진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여기 지금 투명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크롭만 해주면 돼요. 이제 크롭은 내가 잘라주는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주게 했는데 요거 말고 포토샵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자르기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자르는 부분을 내가 사이즈를 보면서 내가 뭐 자를 부분 체크해주고 근데 요런 여백이 남으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도 살짝 1픽셀 정도
자, 요만큼 해서 제가 자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OK나 확인, 엔터 눌러서 잘라주면 여기 조금 남았네요. 컨트롤 A 눌러주고, 키보드에 보면은 위아래 좌우 옆으로 이동하는 거 있거든요. 조금씩 옆으로 영역일 때 옆으로 한 2픽셀 정도 옆으로 이동해서 이미지에 자르기 해볼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해주고요. 여기도 지금 밑에 1픽셀 남았거든요. 컨트롤 A. 영역일 때 위로 한 칸, 두 칸, 한 칸 올려서 이미지 자르기 해서 컨트롤 D.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완성을 해볼게요. 100%로 놓고 보고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 봤을 때 겹쳐진 부분이 거의 티가 나지 않도록 파노라마 기능으로 사진을 잘 합성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눈 이렇게 감았다 켰다 해보면은 그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남아있는 부분 없고 밑에도 없어요. 위에도 없죠. 맨 끝에도 봤을 때 흰 여백이 나오는지 보고 없으면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일은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근데 여기 지금 JPG가 안 뜬다. 그러면은 4번 저장할게요. JPG로 내 이름 폴더에다가 오늘은 04번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노라마 이제 합성을 파일에 있는 그 자동화 기능으로 내가 이제 포토 머지로 사진을 합친 거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요거 실습할 학생들은 본인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저한테 이제 원본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에서는 파노라마 기능을 해봤고, 여기 소녀에 있는 교재에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파란색 꽃잎만 컬러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 나중에 우리 컬러 할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실습을 볼 건데, 자, 실습에서 일단 먼저 이 두 개, 커피 두 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기능으로 뭐를 해주고 싶냐? 여기 나와 있는 커피에 이렇게 크레마가 있는 부분을 여기 이 커피로 옮겨와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원형 툴로 이 파일의 가운데부터 원을 만들어 줄 건데, 물론 원은 그냥 내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파일에 이 커피잔 이미지의 가운데 위치를 대략 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하는 거는 정비율의 원이고요. Alt하고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가운데부터 중심으로 커지는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Alt를 누르면서 Shift 키 활용해 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수시로 활용을 많이 해줄 거예요. 오늘 포토샵이 굉장히 좀 반응이 느리네요.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부터의 원을 만들어서 제가 너무 크지 않도록 살짝 조금 안쪽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선택 툴일 때, 이 영역에 대신 이제 상단 부분에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영역의 안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역에 조금 더 안쪽으로 해주고 얘보다 저는 한 1, 2픽셀만 조금 더 확장해주고 싶어요. 너무 큰 사람들은 그냥 해줘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한 1, 2픽셀은 크게 확장해주고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해서 합성해주면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가져오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가 얘를 그대로 잘라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얘를 약간 축소할 거지만 이런 경계 부분이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잠깐 눈 감겨 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아주 살짝만 한 1, 2픽셀만 늘리고 그러면 이제 경계, 선택 영역의 경계를 이제 수정해주기 위해서는 상단의 선택에 보면 선택된 영역만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먼저 나는 약간 확대할 거예요. 확대. 얼마나 확대할 거냐? 저는 한 2픽셀 정도?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너무 크다. 그럼 축소를 해주면 되고요. 난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그냥 둬도 돼요. 저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한 2픽셀 정도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싶어요. 우리 배웠던 수정회사 보면은 그 새 깃털의 그 테두리처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게 패더라는 기능이 있고요. 패더는 포토샵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활용 툴인데 패더의 반경이 얼만큼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 나는 패더를 많이 주면 너무 침범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패더 값을 적게 줄게요. 한 2픽셀 정도, 2나 3 정도로 해서 패더 값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할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은 2라는 값만큼 2픽셀 정도 약간 부드럽게 처리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 경계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가지고 왔더니 테두리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부드럽게 처리된 것과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은 것.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된 것과 부드럽게 처리된 거는 경계 부분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합성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가 있죠. 이 파일은 다 썼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자, 여기 파일은 내가 지금 만든 걸 보면, 지금 합성돼 있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커피잔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 커피에 있는, 어, 이미지를 자, 이렇게 합성을 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작업을 해줄 거냐. 실습 2-2번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도 지금 이미 이 커피잔이 있는데 여기 아까 합성했던 이 이미지만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왔더니 지금 요 파일에 100%로 보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커피잔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왔던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도록 합성해주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먼저 커피 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작업했던 투명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PNG 파일 2개를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올 때는 이 파일 안에다 넣지 말고 밖에다가 가지고 와서 이 파일을 합성해 볼게요. 가지고 가서 합성해주고 이 파일도 가지고 와서 합성해주면 되는데 나는 형태를 좀 회전해 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태 변형에 대한 거를 배웠는데 그게 형태 자유 변형이 컨트롤 T였었죠.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나는 얘를 좀 회전해 주고 크기를 조금 줄여서 테이블 위에다가 합성을 해주고 다 됐으면 엔터나 확인 눌러주면 돼요. 나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합성에 지금 그림자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어주고 싶다. 우리 그때 미니언즈 합성했을 때처럼 내부 그림자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서요. 밑에 보면은 FX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림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펙트 줄 수가 있는데 나는 화분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고 싶어요. 드롭 섀도우라는 기능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자 체크를 해주고 이 그림자는 이렇게 화면 가리지 말고 보면서 할 거예요. 보면서 할 건데 일단 먼저 내가 그림자 효과를 주기 전에 이미 되어 있는 그림자
이 화일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일단 먼저 빛의 각도 같은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빛이 이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각도를 이 그림자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보면 약간 좀 짙어요. 그러면 그림자의 컬러를 좀 짙게 해주고, 그 다음 그림자 퍼지는 게 많이 안 퍼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자가 크기가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리는 살짝 거리감을 좀 둘 거예요. 그리고 투명도, 그림자의 투명도는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스포이드로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상황을 지금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화일과 그림자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색이 블랙인데, 이거에 대한 투명도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거리를 조금만 더, 살짝 수치를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림자의 각도를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각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요. 언제든지 이 파일의 수정은 여기 지금 들어있는 이 이펙트 효과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내가 준 효과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각도성이라던가 그림자의 거리, 크기 같은 걸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합성할 수 있는데 뭐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원래는 이 커피잔도 가지고 와서 이 그림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배경에 들어있어 그림자를 못 넣는데 사실 커피도 가지고 오면은 뭐 그림자 넣어줄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면. 혹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파일에도 이미 그림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비슷한 그림자를 넣어줄겠다. 그럼 물론 이것도 지금 내가 이 레이어 개별적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그림자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작업했던 그 파일의 속성이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게 있느냐. 나는 여기에 준 그림자 효과만 카피해서 이 레이어에도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해당되는 레이어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내가 지금 그 그림자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카피를 해주고 내가 넣어주고 싶은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나는 그 카피했던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넣기를 해주고 싶다. 를 눌러주면은 이 파일에 내가 아까 복사했던 레이어 스타일이 카피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실제감이 들도록 그림자 효과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커피 예제가 있었잖아요. 이 파일이요. 음, 이 파일이 아니고 요거였네, 요거.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파일만 이 개체만 독립적으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요. 배경 선택을 한 다음에 안쪽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했던 거 중에서 가장 작업하기 좋은 게 이 빠른 선택 도구. 그럼 뭐 예를 들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나는 커피잔만 하겠다. 그럼 커피잔만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해서 그냥 문질러서 선택을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잘 안 된 부분은 이런 거는 Alt 키를 누르고 빼주면 돼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동 툴로 이 파일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합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계 부분에 1픽셀이 나는 조금 걸린다.
그때 우리 강아지 작업했던 것처럼 1픽셀은 뭐 지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미 합성되는 것도 보면은 약간 1픽셀 남아있는 거 그냥 안 지웠네요.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합성해 볼게요. 위치를.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개별적인 레이어니까 아까 카피했던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그러면은 그림자를 줄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의 그림자는 이 밑에 가 있네. 각도가. 어.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약에 그림자가 이쪽에 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자 효과가 좀 확실할 텐데 이 파일은 위치가 지금 보면은 이 그림자가 밑으로 가 있어가지고 나는 근데 이 파일만 그림자를 조금 뭐 방향을 이쪽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림자 효과만 더블 클릭해서 이 파일만 그림자의 위치를 약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난 아무래도 이 테두리가 좀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테두리 정리, 레이어에, 매트에 언저리 제거해서 언저리를 나는 한 1픽셀만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테두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것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커피잔까지도 합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합성해 주겠다. 경계가 조금 거친데 거친 부분도 원래 또 수정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서는 요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테두리 지웠던 거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면 돼요. 자, 요 활도 저장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 원본 저장해 주고요. 저는 일단 요거 저장을 원본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이름 저장해서 7분 있다가 끝날 건데 제가 PC를 좀 재부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토샵이 자꾸 느려져가지고. 자, 요거는 4번 04 언더바 01로 할게요. PS 파일 저장해주고 저한테 보여줄 때는 PS 파일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JPG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저장해서 JPG 파일은 04-01번으로 해줄게요. 저장 눌러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은 마무리해 주세요. 실습 1하고 2는 어떤 게 있나 좀 열어볼게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파일 불러서 하는 건데 이건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파일 불러서 해주고요. 이제 어려운 게 요거예요. 이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원래 바나나가 여기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합성을 해줄 건데 자, 이거는 제가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좀 긴 시간을 주고 여기 원래 바나나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활용해서 한번 복구를 해보세요라고 내가 이제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얘와 좀 더 온전한 파일은 이 파일 자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를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바나나만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 끝부분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요. 뭐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단 배웠던 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다각형 올가미로 나는 살짝 각을 지게 선택을 먼저 해줄 건데 다각형 올가미 툴 잘못 클릭한 건 딜리트 키 눌러주면 돼요.
살짝 안쪽으로 선택을 해주고 처음과 끝이 만나면 활성화되는데 활성화 안 된다. 그럼 중간에 따닥 더블 클릭해도 돼요. 저는 요만큼만 살짝 지워볼 거거든요. 딜리트 키 눌러서 그 부분만 지우고 컨트롤 D 눌렀더니 아까보단 좀 깨끗해졌어요. 이런 부분은 뭐 또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딜리트 키. 이 각진 부분만 좀 수정할게요. 딜리트 키, 컨트롤 D.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포토샵이 느려요. 제가 계속 마우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부분 자연스럽게 지워줄 거거든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약간 확장해 볼게요. 회전해주고. 근데 그래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투명도를 살짝 줘서 높이를 그냥 임의로 늘려볼게요. 임의 늘리기 위해서 컨트롤 눌러가지고 높이를 좀 늘려볼게요. 비율이 안 맞지만 임의적으로 그냥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임의로 높이를 조금 높여보고 높이가 맞는 부분을 찾아서 대략 맞았거든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고요. 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줄 건데 자, 지우개는 툴박스에 보면은 지우개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워주고 싶은데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아직 안 배워서 일단은 그냥 쉽게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투명도를 100% 놓고 볼게요. 자, 지우개 같은 경우는 자, 지우개는 지우개의 경계가 이제 부드러운 거다. 그리고 이제 픽셀의 사이즈가 약간 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근데 픽셀의 사이즈가 더 크다. 브러쉬가 엔터키 위에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면 커지죠. 좀 더 부드럽게 지워지거든요. 경계 부분이. 좀 기다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포토샵이 반응이 저장을 안 했는데 그냥 꺼졌네. 잠깐만 쉬고 이따가 와서 나머지 거 하도록 할게요. 잠깐 녹화는 중지하고 포토샵이 지금 좀 반응이 안